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미나의 화두인 기후변화, 탄소 중립, 제로 이런 말들 중에 사실 우리 기업에 가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기업의 수익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 제정을 해서 이것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 용어인데요. 탄소 국경세. 먼저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라고 하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약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품목, 제품에 대해서 일종의 관세 형태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 관세. 이걸 탄소 국경세라고 합니다. 현재 법 제정 동향이 있는 지역 혹은 나라는 두 군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하단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불과 한 달 반 전에 2021년 7월 14일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미국이 나오죠. 미국 의회에서 2021년 7월 19일, 5일 후입니다. 탄소 국경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법 제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제 오피셜하게 지금 제정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탄소 국경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탄소 관련해서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세하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을 지금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부터 보시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있죠. 우리가 ETS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나라, 지역, 그 안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일정한 총량을 정해놓고 탄소는 이것만 배출해라 이렇게 정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나라 내에 있는 각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배출했으면은 자기가 배출권을 사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아껴가지고 배출권을 아껴서 이 탄소를 적게 배출했으면은 남들한테 배출권도 팔 수 있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고 EU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탄소세가 있는데 지금 탄소세라는 거는 배출권 거래제 ETS처럼 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매기듯이 탄소를 배출하면 그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에서 탄소세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탄소 국경세고요.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EU하고 미국은 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크고 거창한 목표가 있죠. 사실 이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탄소는 전 지구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탄소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지금 EU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별로 그러지 않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엄격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저개발 국가에서는 탄소 규제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다면 환경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나라가 있고 그럼 느슨한 나라에서
수출하는 물건이 엄격한 나라의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보다 더 싸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 우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유는 엄격한 규제를 하니까 이 자국 산업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가격 경쟁 우위가 생기니까 EU 안에 있던 회사도 탄소 규제가 좀 더 느슨한 곳으로 공장을 옮기겠죠. 마치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에 인건비가 좀 더 싼 나라로 우리 기업들이 생산지를 옮겼듯이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걸 우리 카본 리키지, 탄소 누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탄소 누출이 되면은 EU 같은 이 규제가 센 나라의 자국 산업 보호의 문제도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EU에서 탄소 규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니까요. 결국에 환경, 탄소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누출이 생기면은 우리는 환경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좀 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7월 14일에 EU 집행위원회에서 탄소 국경 제도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를 약자로 이게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CBA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폭탄보다 더 좀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CBAM을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CBAM은 요 단순한 이 단일 제도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EU 집행위에서 Fit for 55라고 하는 법안 패키지 중에 하나로 공개되었습니다. Fit for 55는 뭐냐면 EU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법안 패키지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입은 2023년에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도입 시기라고 제가 썼는데 영어로는 트랜지션 피리어드입니다. 일종의 과도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는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본격 과세는 2016년도에 됩니다. 그럼 도입 시기에는 뭐 하느냐? 우리는 당장 도입 시기부터 준비해야 되는데요. EU로 수출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 EU에서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U에다가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데요. 그 철강이 생산될 때 나오는 탄소의 배출량에 대해서 2023년부터 EU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써 있는 게 기납부 탄소 비용이죠. 그거는 이 원래 원산지에서 혹시 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냈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보고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보시죠. 지금 당장에 굉장히 큰 제도이기 때문에 적용 품목은 일단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에 수출하는 것 중엔 철강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 생산 기업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적용된 품목이 굉장히 적은데요. 2026년 이후에는 적용 대상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 품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안심하고 손 놓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은 이 EU에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입니다. 탄소 배출량은 사실 범위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범위가 다른데요. 지금 현재 과세 대상인 탄소 배출량은 생산할 때 나오는 직접 배출량만을 말합니다.
직접 배출량 말고는 그럼 뭐가 있느냐? 간접 배출량도 있습니다. 간접 배출량은 우리가 공정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면서 쓰는 것 간접 배출량인데, 내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쓰는 그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23년부터는 그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고해야 되는 탄소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량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EU에서 나중에는 전기 사용하는 데 따른 그 탄소 배출량, 간접 배출량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금의 형식으로 나오지 이게 제도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입업자,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또 아무나 수입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적용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자격을 취득한 수입자가 이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수입품을 수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말까지는 이걸 신고해야 돼요. 신고서를 보면은 내가 수입한 제품, 그것의 양,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수입한 제품이 탄소량이 얼마나 나왔고 거기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얼마나 구매했다,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U 당국에서는 이거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도 보고 거기에 맞게 탄소 배출권도 구매했나를 보겠죠. 그래서 다 뭐 맞으면 오케이. 근데 우리가 탄소가 100만큼 나오는데 탄소 배출권을 110을 구매했다. 조금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조심해서 조금 더 많이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EU 정부에다가 다시 되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매도 가능하고요. 근데 모자라면 절대 안 됩니다. 모자라면 벌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뭐지? 어디서 사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이 탄소 배출권은 별도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EU는 ETS,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한다고 했죠. 이 ETS 시장에서 경매되는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할 때 사전에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간 종가의 평균 가격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이게 이 탄소 배출권이 계속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담액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EU ETS의 가격이 약 40유로, 30유로에서 50유로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이산화탄소 톤당. 지금 한국은 그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얼추 계산이 나오시죠? 우리가 이후에 수출을 하려면 2배 정도 부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출하려면 우리가 이거 돈을 다 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ET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ETS 내에서 예를 들어 2만 원, 톤당 2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EU 이 해당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우리는 2만 원을 지급하니까 곧 EU ETS의 그 배출권 가격하고 우리가 내는 가격하고의 이 차액만 내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감면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 감면 요청은 이 여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하고 EU 정부하고 양자 협정을 체결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이 CBAM 적용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 점진적 차감이라는 거는 뭐냐면, EU에서도 무상할당,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EU에서는 그 업종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 세수 효과는 간단하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국가별로 러시아가 제일 큰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국, 터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탄소 국경세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EU 제도하고 유사하게 탄소 국경세를 지금 도입하겠다라고 했고 도입 시기도 2023년으로 유사합니다. 차이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세 적용 품목도 좀 유사한데 EU하고 다른 거는 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이 연료의 파생 제품. 그러니까 제품 EU는 지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것만 지금 과세하고 여기는 연료까지 과세를 하는 거고요. 미국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ETS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은 미국 재무부에서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지금 미국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국내 환경 규제 비용 그거를 재무부가 사전에 책정을 해가지고 곱하기 탄소 배출량 해가지고 내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제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 법률과 규정을 가진 국가는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약간 좀 곤란한 게 EU의 경우에는 우리 같이 ETS를 도입하면 우리가 ETS 내에서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그 부담만큼은 좀 감면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하고 동등한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ETS가 지불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 규제 비용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에 면제 대상도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이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EU 수준의 감면 제도는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미국에 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한 자료들이 많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 중국, 터키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영국도 EU 국가이긴 한데 EU ETS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EU의 경우에 나온 자료입니다. 세계 각국, 특히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지금 이러한 탄소 국경세가 WTO 위반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WTO 위반인가 아닌가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봐서 어쨌건 좀 우리한테 불리하다. 미국이나 EU 제도가 도입되면은 우리의 전반적인 그 수출이 감소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업별로 분석한 거는 일단 잠깐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CBAM 제도 초안이 공개되기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적용 품목이 CBAM이나 그 미국 탄소 국경세하고는 같지는 않고 이 전체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저 자료가 진짜 실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국외에서 옹쿠타드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런 CBAM을 도입하면 마이너스 0.15 정도 % 수출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순수입도 지금 줄어들었죠.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건 순수입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중요하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기업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요약하면 첫 번째 WTO의 위반이다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처럼 세게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탄소 국경 제도가 WTO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세 번째라고 쓴 거 우리는 ETS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CBAM 적용해서 좀 제외해달라 이렇게 우리 산업부 장관님이 EU 이 담당자한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보셨듯이 EU ETS의 배출권 가격하고 우리나라 ETS의 배출권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 제도들도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단에 보이듯이 이 지금 배출권 시장의 유상할당이 확대되고 배출권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소식인데 어쨌건 EU하고 맞춰야 되니까요. EU하고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EU에 수출할 때 어차피 그 차액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유상할당이 확대되고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쟁점은요. 이 관련한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EU에서는 오래전부터 탄소국경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 큰 이슈는 가트 1조, 3조 위반 아니냐. 지금 1조는 뭐냐면 동종 수입 상품에 대해서 국가별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러시아 제품하고 한국 제품하고 뭐 미국 제품하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그럼 이건 차별 아니냐. 그리고 3조는 이 수입 상품하고 지금 국내 상품하고의 차별하는 거 아니냐. 탄소 때문에. 이 탄소가 동종 상품이냐 이종 상품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조 3조 위반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트 20조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1조, 3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에 상충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건강 생명 보호라는 건 사람의 건강 생명 보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식물의 생명 보호도 얘기합니다. 관련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참치 돌고래의 선례라고 유명한 선례가 있는데 돌고래가 어느 한 나라에만 가지 않고 여러 전 세계로 유행하는데 그 경우에도 어떤 한 나라에서 이 예외 조치를 했어도 그 예외 조치를 한 나라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서 물론 이제 제가 통상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외 인정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EU나 미국에서 이 가트 20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제도는 어떻게 실행될 거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EU의 탄소국경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탄소국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입법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입법 동향만 보고서 우리가 입 벌리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제가 대응책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일단은 제일 크게는 아까 EU에서는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ETS 제도를 EU에 많이 어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감면을 해달라. 면제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 감면 폭을 우리가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기업에서도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구하고 뒷받침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만 있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발의만 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의 법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 기업도 정부에 그거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